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를 리뷰를 할까 했었는데 경기를 보고 나니까 경기 내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의 경우처럼 경기 내적으로 뭔가 제 관점에서 흥미있는 이슈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스날이 18경기를 치른 현재 승점 8점 차이로 앞서 있고 리그 우승에도 도전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스날에 약간 하나 아쉬운 포지션이 있죠. 이 부분을 채우면은 우리가 리그 우승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른쪽 풀백 포지션이죠. 베예린이 팀을 나갔고 바르셀로나로 다시 연어처럼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금 아스날 선수단에서 온전하게 전문 라이트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 세드릭 소아레스 한 명뿐입니다. 이번 시즌을 보게 되면 벤 화이트가 주전으로 거의 나오고 있고, 수비 국면에서는 확실히 오른쪽 풀백이지만 벤 화이트는 거의 세 번째 센터백에 가깝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따가 풀백 유형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이건 이제 풀백이라는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역할로 이해를 해야 되고, 아스날에서 오른쪽 풀백이라는 역할은 벤 화이트 혹은 토미야스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해서 오버래핑을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오버래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풀백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세드릭 소아레스는 이미 지난 시즌에 후반기에 꽤 나왔었는데 주전감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조금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기에는 사실상 조금 능력이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 아스날이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아스날뿐만이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뉴캐슬, 유벤투스 이런 팀들과 연관이 되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현재 스페인 라리가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뛰고 있는 이반 프레스네다입니다. 이반 프레스네다는 2004년 9월생으로 아직 만 18세인 선수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죠. 제가 최근에 레알 바야돌리드 디렉터의 인터뷰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레알 바야돌리드 디렉터가 선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봤더니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프레스네다는 바야돌리드 구단 기숙사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번 시즌에 1군 거의 레귤러로 출장을 하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빅클럽들과 링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단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야돌리드 디렉터가 얘기했던 것이, 아직 구단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구단 입장에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적으로 보았을 때 뭐 단순히 자료를 늘어놓고 기록을 늘어놓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추구하는 컨텐츠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즌 프레스네다가 나온 경기를 그래도 거의 대부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축구적으로 프레스네다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만약에 아스날에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아스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아스날에서 선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수의 성장 과정을 약간 돌아보자면, 프레스네다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2군 데뷔보다 1군 데뷔를 먼저 한 경우라는 겁니다. 바야돌릿이 2부 리그에 있었던 2022년 1월에 먼저 1군에서 데뷔를 했고, 그리고 2달 뒤인 3월에 2군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서 축구 좀 한다는 선수가 보이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왔지만, 1군을 데뷔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프레스네다는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여름에 바야돌릿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하고 인터뷰를 할 당시에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구단과 코칭 스태프를 감안했을 때 나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바이아웃 금액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이 사실상 레귤러로 1군에서 처음 뛰는 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3천만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는 바이아웃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 영상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뉴캐슬,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그리고 아스날 같은 구단입니다. 이렇게 쟁쟁한 구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레스네다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프레스네다가 이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선수가 가진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구단은 아무래도 아스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스날은 일단 전문 라이트백 자원 자체는 세드릭 소아레스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라이트백으로서 이적을 하기에는 가장 부담이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선수가 가진 장점을 감안했을 때 선수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임 모델을 가진 것 또한 아스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프레스네다라는 선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최근 축구에서 풀백이라는 포지션, 풀백이라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풀백의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약간 전통적인 의미의 풀백이죠. 사이드라인 혹은 터치라인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전방에 있는 윙어와 협력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서 2대1 상황 혹은 2대2 상황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을 실행하는 풀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벤 화이트와 토미야수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를 하는 풀백입니다.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풀백이 무슨 말이냐면 수비를 할 때 수비 국면에서 상대팀에게 공이 있을 때 백라인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풀백과 마찬가지로 백포에서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반면에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할 때, 즉 공격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지공을 전개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풀백, 사이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스페이스 채널의 폭까지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제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아스날의 벤 화이트, 토미야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풀백입니다.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고안을 해냈다, 창안을 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아스날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에서 건너온 진첸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백이라는 포지션, 풀백이라는 역할을 결국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아스날은 왼쪽 풀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풀백의 경우에는 티어니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풀백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교체로 종종 나오고 있는 토미야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유형의 풀백의 경우에는 진첸코가 이에 해당되면서 왼쪽 측면에서는 사실상 세 가지 옵션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스날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측면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유형으로 보았을 때 아스날은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세드릭 수아레스가 될 수 있지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상 퀄리티가 주전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 벤 화이트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벤 화이트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라는 풀백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는 왼쪽 풀백 포지션과는 다르게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풀백은 현재 아스날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옵션이고 그리고 첫 번째 유형,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드라인을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풀백이라는 관점에서도 세드릭 수아레스가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프레스네다가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 프레스네다는 어떠한 유형에 해당되는 풀백이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다수의 리그 경기를 본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프레스네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풀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프레스네다는 키가 183cm로 풀백으로는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풀백이 되는 것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전통적인 풀백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능력은 아무래도 크로스일 텐데요. 이번 시즌 바야돌릿의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주로 곤살로 플라타라는 1대1이 굉장히 좋은 종적으로 돌파를 자주 시도하는 선수가 주전으로 나와서 프레스네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네다가 크로스를 시도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1대1이 있는 선수에게 측면 공간을 온전히 내주는 성향이 강하고 만약에 풀백이 공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는 보통은 상대 윙을 끌고 가기 때문에 1대1이 좋은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을 본다면은 풀백이 갖춰야 하는 소양에 크게 미달되는 정도는 아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크로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프레스네다라는 선수가 풀백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세 번째 유형, 즉 진첸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했을 경우에 그 장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프레스네다는 풀백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백인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점이거든요. 풀백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보기 힘든 양발잡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양발잡이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공을 가졌을 때 좁은 공간에서도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스날이 선수에게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개해서 상대를 상대 진영에 몰아놓고 지공을 가져가는 것에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물론 공을 뺏어낸 이후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공격 전환 국면에서도 장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스날이라는 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이 지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프레스네다라는 선수가 장점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를 상대 진영까지 몰아놓고 좁아진 공간에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거기서 상대를 한쪽 측면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반대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좁은 공간에서 공간이 좁아졌을 때 공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선수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스네다는 아스날에 적합한 선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바야돌릿이란 팀이 지공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야돌릿이 4-3-3 시스템으로 경기를 할 경우에 프레스네다의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몇 차례 보였는데요. 4-3-3의 경우에는 풀백, 인사이드 하프, 윙어 이 3인이 3인 로테이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스날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자카, 진첸코, 마르티넬리가 3인 로테이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야돌릿은 풀백과 인사이드 하프, 로테이션에 의해서 풀백인 프레스네다가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테이션 자체가 결국에는 프레스네다가 수비 국면에서는 측면 수비수를 담당하지만 공을 가졌을 때는 선수가 가진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드필더가 위치하는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바야돌릿의 경우에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레스네다는 풀백으로는 드물게 양발잡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격뿐만이 아니고 수비 국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번 시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바야돌릿의 경기들을 보자면 라리가 최고의 측면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과 맞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틀레틱의 니코 윌리엄스,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그리고 라요 바이카노의 알바로 가르시아 이런 라리가에서도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볼 수 있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차례로 상대했던 것이 이반 프레스네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과 1대1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과의 홈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했을 때는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프레스네다가 양발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풀백이라는 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은 축구에서 왼발잡이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풀백을 오른발잡이가 수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른쪽 풀백을 왼발잡이가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기인해서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들이 오른발잡이 오른쪽 풀백들을 상대로 1대1 상황이 왔을 때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이번 레알 마드리드과의 경기를 보게 되면 프레스네다는 비니시우스가 가진 이 우위 자체를 상쇄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자신을 상대로 오른발을 활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우위 자체를 왼발로 잘 막아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비니시우스는 프레스네다를 상대로 한 레알 바이돌릿전에서 10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지만 단 한 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프레스네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네다가 아스날에 합류한다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스날의 필립 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